지금 이제 불러드리는 국가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리랑카,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티니지, 페루, 에티오피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우간다. 공통점은? 공통점은 뭐냐면 중국의 1대1로 국가들입니다. 외국, 순치님 정답. 외국이에요. 외국 맞습니다. 자, 중국의 1대1로 국가들. 공통점은? 자, 보시면 파리클럽, 스리랑카 부채 경감 요구에 중국은 난색.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작년에 스리랑카가 디폴트가 났죠.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장 지금 달러가 없어서 국민들이 주유소를 못 가고 기존에 곰탕집에서 곰탕이면 안 되겠다. 우리 한국이니까. 뭐 스리랑카에 곰탕 팔 수도 있지. 뼈 사골국을 파는 그 음식점인데 기존에 이렇게 가스레인지로 했다면 장작 부를 때 가스가 없어서 그럴 정도로 스리랑카가 어떻게 됐어요? 디폴트가 났죠.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 국가가 있어. 누굴까? 중국입니다. 스리랑카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항구, 공항, 신도시 건설, 간척 사업 등등 대형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 그냥 이것저것 다 댐 짓고 뭐 댐 만들고 항구 만들고 공항 만들고 신도시 짓고 중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냥 무책임하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10년 동안 돈을 미친듯이 빌렸어. 근데 지금 달러가 막 올라가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강세 나오니까 당연히 스리랑카 무너지죠. 그래서 지금 IMF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우리 1997년도 외환금융 위기 때처럼 IMF가 29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3조 6,500억 정도를 구제금융 해주겠다. 예비 합의에 도달합니다. 근데 요거를 도달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중국의 최대 채권 국가가 중국이죠.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 국가가 중국이죠. 얘네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22개국이 속한 파리클럽에서 중국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부채 좀 깎아줘라. 지금 IMF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 IMF 이퀄 미국인데 생생 내면서 도와주지 않냐. 달러 이렇게 빌려주지 않냐. 너네 부채 좀 까줘라. 근데 지금 표정 보시면 못 들은 척 하고 있죠. 스리랑카의 기존 채무를 신규 차관으로 변제해서 차안을 요구합니다. 왜? 야 우리 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 근데 사실상 스리랑카에서 항구든 공항이든 신도시든 간척사업이든 이거 공사를 짓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얘네 누가 했어요? 어떤 기업들이 달려들었다? 중국 기업들이 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중국인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돈도 고금리로 빌려주고 일은 누가 해요? 일거리 누가 다 딴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어줍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용시장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싹 다 끌어대다가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지원해주죠. 그러면은 혼자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한 겁니다. 돈 빌려주고 지어주고 기업들 활성화시켜주고 고용시장 활성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스리랑카뿐만일까? 스리랑카 최대 채권국이 중국인데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최대 채권국 잠비아. 자, 스리랑카 잠비아 결국 IMF행. 중국 1대1로 부채 채무 조정 걸림돌. 잠비아가 지금 최근에 IMF한테 38개월 동안 13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1조 8천억 원 정도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지 합의를 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잠비아 국가 부채의 또 많은 부분, 큰 부분을 상당수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잠비아랑 스리랑카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라는 거예요. 중국의 1대1로 165개 국가 다 연결해서 우리가 무역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연결해서 해주겠다. 우리가 돈 빌려줄게. 너네 철도 짓고 싶지? 공항 짓고 싶지? 댐 짓고 싶지? 우리가 지어줄게. 돈도 빌려줄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랑 중국이랑 연결돼서 저렴하게 공산품들 써라. 그게 1대1로입니다. 근데 지금 채무 관련해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한테 부채가 상당수로 많았던 1대1로 국가들이 다 쓰러져. 자, 그래서 코인이슈 어떤 말씀 드렸죠?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은 누구를 향한 거다? 누구를 저격한 거다? 작년 9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말을 뒤집어지게 합니다. 진짜 막 아예 독수리를 넘어섰으냐 매파야. 근데 9월달 잭슨홀 미팅이 어떤 자리였냐면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 총장이든 아니면 학자든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자리야. 9월 잭슨홀 미팅이. 물론 FOMC에 다 보지만 잭슨홀 미팅은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부터 해서 다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야. 거기서 세게 얘기를 했어. 우리는 달러 금리 인상 할 겁니다. 누구 들으란 얘기예요? 중국 들으란 얘기입니다. 달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제일 피해가 클 국가는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물론 뭐 신흥 국가들도 힘들고 하겠지만 중국 타격 입죠. 왜?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있어 지금. 근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막대한 해외 부채들이 있죠. 달러화로 표기된 자산들, 부채들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네? 부채가 올라가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회복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못 살리죠. 자,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165개 국가라고 합니다. 중국이 2013년도에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빌려줬던 금액들이 추정이에요. 더 있습니다. 1150조, 9320억 달러. 1150조인데 중국이랑 이런 1대1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협약을 맺냐면 나라 대 나라가 맺는 게 아니야. 중국의 무슨 은행, 무슨 인민, 자치은행, 은행과 국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대 국가 하면은 이 조약들이 있어. 서로 오픈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리랑카인데 1000억을 빌렸어. 실제로는 2000억을 빌렸는데 1000억 빌렸다고 오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자율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50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 1대1로 국가들한테 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비아든 스리랑카든 중국이 돈을 빌려줬을 때 2021년도에 이 추정치입니다. 이자가 연 5%가 넘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 2021년도에 5%면은 높은 거죠. 지금 기준금리가 4.5죠. 물론 지금 기준금리 4.5니까 뭐 시장금리든 이런 것들 하면 더 올라가야겠지만 같은 기간 IMF의 구제금융 금리가 연 2%. 거의 2배하고도 2.5배죠. 연준의 통화스와프 금리가 평균 0%. EU에서 재정자금을 지원해줘. 걔네 금리가 3%. 그리고 채무상환기간도 뒤집어져. IMF에서 채무상환기간이 보통 28년 정도. 그 내외선입니다. 근데 중국 채무상환기간이 얼마일까? 10년 미만. 10년 안에 이거 다 갚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죠. 이거 2021년도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자가 얼마나 될까? 뒤집어지겠죠. 이자빚 감당하다가 그냥 무너지겠죠. 올해 중국의 1대1로 부채 때문에 무너지는 국가들이 더 나올 겁니다. 신용 리스크 터진다 그랬죠. 아까 PF 대출 괜찮습니다. 뭐 했습니다. 말씀하셨죠. 금리가 높아서 신용 리스크가 터지는 건 우리가 예상 못해. 코인 이슈도 산신하려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 어떤 유명한 대통령 대단하신 분이 오더라도 예측 못해. 금리가 높아서 쓰러지는 신용 리스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작년에 뒤집어지게 힘들죠. 지금도 힘들지만. 아르헨티나가 그 국가, 그 남미 국가라고 해야 되나? 무튼, 중국과의 1대1로 규모가 가장 큰 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남미 쪽 그 관련해서는. 그리고 통화스와프까지 협정을 했죠. 350억 위안, 한 6조 가까이. 말이 좋아 통화스와프지, 1대1로 국가들이 통화스와프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게 뭐냐? 2021년도 기준 40여 개 국가가 4조 위안, 한 728조 가까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이 중에 20개 국가가 1대1로 참여 국가예요. 그 뜻은 뭐예요? 통화스와프는 하는데 1대1로 참여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뭐 할게. 고리대금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올려, 연준이 금리를 올려, 달러 강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중국은 어떻게 될까? 중국과 1대1로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물론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무너지면 너네 천연자원, 아니 너네 뭐 항공 99년 이용권 이런 식으로 다 받아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중국한테 어떻게 돼요? 빌려준 액수만큼 뽑아내고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부채는 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중국이 현금이 필요한 상태예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지금 중국 작년 그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자금을 올해 것까지 끌어당겼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야, 코로나 방역하는데 코로나 막 심각해지면서 이것도 방역 지원비 들어가지, 또 부동산 시장 무너지니까 부동산 시장에 메꿔야 되지. 자금 이탈이 지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출, 중국의 수출 어떻죠? 안 좋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 다 안 좋습니다. 수출 수입하는 국가들 다 안 좋아요.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데 나가는 돈이 더 커. 중국은 지금 돈이 급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거예요.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 된 이유, 1년 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승인됐어. 상장됐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70% 넘어. 홍콩이 마이너스 70% 그거 보고 상장시켰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해외 수많은 VC 자금들, 블록체인 자금들, 자금 유치를 위해서 그거 노렸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외환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려준 돈도 지금 당장 못 받아.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무너지는 국가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때 누가 들어간다? 미국의 IMF가 들어갑니다. 접근해서 누가 돈을 빌려줘요? IMF가 빌려주죠. IMF 이퀄 미국이죠. 달러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 국가는 평생 달러에 기속돼야 돼. 종속돼야 돼. 달러 부채 갚을 때까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위안화 부채에 달러 부채가 위에 딱 끼얹으면서 어떻게 돼요? 위안화 부채의 색깔을 지워버리죠. 미국이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시면, 상황을 보시면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나는 뭐 이거 했어, 나는 뭐 얼굴 때렸어, 아니야 나는 급소를 피해서 허벅지를 때렸어, 누가 더 나쁜 놈이야? 난 얼굴을 때렸는데 뺨을 때렸어, 싸대기야. 난 급소를 피해서 정강이를 깠네.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산시장, 우리 비트코인 뭐 주식 투자자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개발도상 국가들, 뭐 스리랑카든 잠비아든 이런 국가들이 파산이 나. 그러면 어떤 화폐 가치가 높아질까? 어떤 화폐 가치가 높아질까? 어디로 자금들이 쏠릴까? 국가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국가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건 달러입니다. 위안화다? 아니죠. 달러입니다. 오히려 위안화 가치는 떨어져야겠죠. 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IMF가 부채를 해준대. 근데 금리가 높았을 때 부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높겠죠. 미국 입장에서 금리가 높았을 때 스리랑카 같이 무너지는 국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쁠 이유 전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스리랑카, 잠비아 이런 국가들이 무너졌어. 그럼 그걸 누구 탓으로 해요? 달러를 실질적으로 달러를 올려서 무너진 이유도 있죠. 그게 크죠. 물론 중국한테 이런 돈을 빌려서 무너진 것도 크지만, 근데 달러를 올리면서 나라들이 무너진 것들을,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이미지들을 누구한테 씻겨요? 슬쩍 중국한테 밀겠죠. 중국 너네가 1대1로 해가지고 고리대금을 했지 않냐. 이번에 바이든이 그 얘기 한 겁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리가 한 3년? 몇 년 동안 60몇 조, 70몇 조 대주겠다. 중국이 그동안 1대1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17개 국가. 17개였나? 17개국. 부채를 탐감해주겠다. 중국이. 아프리카 너네 17개 국가 부채 안 받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까놓고 봤더니 대출 채무 23건을 면제해주는데 채무 금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습니다. 인심 쓰는 척 하는 거죠. 왜? 앞으로 아프리카 시장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IMF가 쓱 들어가서 중국의 1대1로 국가들을, 피해 국가들을 형성해놓고 양성해놓고 그때 IMF가 쓱 들어가서 너네 만약 돈 못 갚아? 그럼 미국산 상품들 써. 미국산 자동차 사. 미국산 핸드폰 보급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베트남이든 우리 막 뭐 아시아권 들어가면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오토바이 다 혼다 거죠. 야, 일본 혼다 제품이 너무 좋아서, 질이 좋아서, 저렴하고 막 기술력이 좋아서 일본 오토바이를 쓰는구나 라고 착각들 하시죠. 아니죠. 그게 종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돼요? 3차? 3차 세계대전? 죄송합니다. 칼을 들고 장갑차를 막 끌고 포탄을 쏘고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종식했죠. 삼켰죠. 집어 삼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으로 삼키는 겁니다. 돈으로 삼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진짜 우리 전세계 지금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돈으로 일어나고 있다. 돈 못 갚아? 그럼 우리 혼다 오토바이 싹 다 밀어 넣어버려. 그거 혼다 오토바이 타고 뭐 하고 계속 갚아. 몇십 년 동안. 이자 갚으면서. 돈으로 죽이는 겁니다. 올해 아마도 아르헨티나나 뭐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이 좀 안 좋은 아르헨티나는 사실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 좀 유력할 겁니다. 만약 디폴트 나오면 그때 또 IMF 구제금융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는 스리랑카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는 아닙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쭉 들고 가면은 전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좋을 수가 없어. 지금 전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다 경제나 이런 것들이 동맥이든 정맥이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은 잘 살까? 미국도 무너져요. 중국이 무너진다? 미국이 무너진다? 중국도 무너집니다. 중국 싫어하시는 분들 중국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죠. 중국 무너지면 한국의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들 다 쓰러집니다. 지금은 다 수입이든 수출이든 다 혈관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디폴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자산 시장에도 좋지는 않다. 자, 중국 어떨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스리랑카든 잠비아가 됐든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 지금까지 9천 몇억 달러 거의 1조 달러를 뿌려댔는데 그 돈들 단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뷰를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적용시킬 수 있겠죠. 중국이 뭐 진짜 1개월, 2개월, 몇 달 안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이유는 없죠. 당연히 시진핑 정부 들어섰고 3년이면서 유동성 공급하고 어떻게 해요?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가면서 유동성 공급되고 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쭉 끌고 가면서 고리대 1대1로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 국가한테 회수 못하고 돈을 못 받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마저도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그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즐거움을 준다면 당신은 아마도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돈을 버는 정말 좋은 투자는 우리 지금처럼 지루한 투자이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